자, 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은 좀 기록적인 날이죠. 일단 HD현대중공업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성을 해주고 있고, 현대미포도 최근에 신고가를 달성했다가 오늘 또 뚫어줬었는데, 오늘 HD 한국조선해양 쪽에서 신고가를 힘차게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려 7.4%라는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HD 한국조선해양이 중간 지주죠. 중간 지주라서 HD 현대 3호 그리고 미포, 중공업 다 이제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중간 지주 회사인데 오늘 이렇게 크게 올라갈 만한 이슈가 딱히 제가 찾아봤는데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갔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중간 지수 쪽에서 잘 나가주는 거는 우리는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섹터에 있는 대장주격인 지주사 자체가 신고가를 터치해줬다는 거는 섹터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장막판에 2%대로 마감을 해줬고 미포도 2%대, HD 현대 마린 엔진도 4.8%, 마린 솔루션도 2.37%. 아쉬운 건 이제 삼성중공업이랑 하나오션 쪽이죠. 얘네들은 이제 또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크게 달성해줬지만 좀 주가를 많이 뺐습니다. 엔진사는 뭐 중국 쪽으로 발주가 가도 엔진 발주는 한국 쪽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문제 없는 거 말씀드렸었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상태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조금 멀리 남아있죠. 그 다음에 뭐 태광이나 이제 성광배트 같은 기자재 종목들도 또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섹터 전체의 분위기를 보려면 ETF도 봐야겠죠. ETF 솔 조선 탑3 플러스를 보면은 요 ETF도 이제 신고가를 달성해주고 있고 타이거 조선 탑10도 신고가를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주도 섹터가 탄생을 했다는 거는 어떤 한 종목만 쭉 가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의 전체적인 섹터도 같이 가는 게 섹터의 주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ETF 둘 다 신고가 찍었고 오늘 한국조선해양 신고가 찍었고 현대중공업 신고가, 현대미포 신고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선 빅사이클 과거에는 21년도부터 왔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안 오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딱 시작해서 올라가는 지금 이 흐름을 여러분들 잘 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 트럼프 형님의 센티먼트적인 투자 심리를 바람 붙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더 상승할 기미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이나 이외의 조선소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편안하게 좀 보유하면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미보유 상태신 분들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 들어갈지를 고민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일요일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이 장선생의 고급 투자 조선 텔레그램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분 정도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순차적으로 입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제가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도 각 부위별로 어떤 종목들이 다 담당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려놨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들 우리나라 이제 분할 상장 물적 분할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적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그 댓글에서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분할 물적 분할 같은 거 또 안 할 뭐 그런 근거라도 있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 관련해서 좀 적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뭐만 하면은 물적 분할해가지고 주주들 뒤통수 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뭐 과거에 한국조선해양도 상호 변경 한번 한 다음에 현대중공업으로 또 재상장했었잖아요. 거기에 HD 현대 3호까지 IPO를 시도를 하다가 주주들의 극심한 반대로 철회된 사건도 있었죠. 근데 이거는 조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배터리 쪽에서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시는 LG화학이 LG엔솔을 물적 분할한 사례도 있는데 이것도 주주분들이라면 매우 화가 나죠. 국장이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온 이유는 자체는 이제 상법 자체가 주주 친화적인 상법이 아니라 이제 회사의 이익을 가져오는 상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금 조달이 유리한 분할 상장이 되게 편리한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안이 계속해서 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당분간 분할 리스크는 약간 좀 덜어줄 수 있다고 보는 편이긴 합니다만 또 뭐 이상한 루트로 빠져나가서 뭐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 있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미루는 건 한편으로는 그게 더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조심하는 거는 좋지만 실제로 한국 조선 3사의 실적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5년도에는 더 좋을 것임을 이미 데이터에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보다 하지 않는 사람의 리스크가 더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그 누구도
확신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투자 시나리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설을 세워야 하기에 변수가 생기면 그에 따라 수정하거나 뭐 파기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 전체적인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주식이 위험 자산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꼭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항상 100% 맞는 투자는 할 수 없어요. 그 시나리오가 틀리면 버릴 줄도 아는 게 투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배움을 계기로 다시 더 좋은 투자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리스크들 분명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투자를 미룬다? 그거는 약간 조금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심지어 지수도 좀 바닥권이잖아요. 다시 바닥에서 오늘도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좀 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개인적인 것도 제 텔레그램 방에 좀 올려드렸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선 관련된 데일리 뉴스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지금 영상에 있는 고정 댓글 들어가셔서 네이버 폼 작성해 주시면은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 제가 발송 드릴 거니까, 뭐 스팸이나 뭐 바이러스 걸리는 링크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 개인 번호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은 이거 30명까지 찰 때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선사들은 뭐 말할 건 다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가격대에서 엑시트를 하고 어느 가격에서 더 담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뭐 이슈를 크게 다룬다기보다는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뭐 기술적인 분석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예전에 이제 22만 원 선에서 만약에 눌림이 오면은 추가 매수 하시는 거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터치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도 가끔씩 활용하는 데이터고,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런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채널링 매매는 대부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의미한 가격, 어느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주가의 추이를 볼 때 이 채널링이라는 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분할 상장을 한 뒤부터 정확히는 이제 21년도 9월 13일부터 고가 저가를 채널링을 저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장한 이후로 고가를 한번 찍고 다시 횡보 조정을 받았었는데, 자, 여기서 고가를 이은 다음에 하나의 채널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 채널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밑에 채널 기울기는 똑같아야 돼요. 기울기는 똑같이 한 상태로 당일에 상장했었던 당일에 저가에 딱 이어버리면은 하나의 채널이 완성이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채널을 다시 현대중공업이 진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채널 매매 자체가 뭐 신뢰도가 100%막 70%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투자자 사이에서 채널링 매매, 특히나 메이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채널링 매매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투자 지표로 참고해 보실 만은 합니다. 그래서 채널 이렇게 그었을 때 채널 하단 부분에 채널을 한번 이탈했었죠. 이탈하고 다시 뚫어 올리려고 하는 이 하단부 부분에서 한번 저항을 맞고 나서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이번에 다시 상승 흐름을 만들면서 채널링 안쪽으로 들어갔죠. 주가가 이렇게 채널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고 급등을 하면은 요 상단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횡보를 한다면 채널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하단선 부분에 붙여서 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쉽게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면 채널 안쪽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여기 터치하고 가는 그림, 그리고 여기서 상승을 했다가 이제 어느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거잖아요. 그 저항은 이 채널 상단선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 있겠다.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널링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채널의 돌파 아니면은 이탈이 나왔을 때는 한번 지표로 사용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뭐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요 채널에 하나 그려가지고 이미지 띄워놓고 관련된 내용 코멘트 드릴 거니까 여기 채널에 입장해 보신 분들은 뭐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 아닙니다. 이 채널이 이탈하면은 뭐 하락 흐름이 간다거나 아니면 채널을 돌파하면은 다시 상단 흐름으로 간다거나 뭐 이런 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투자를 해왔던 사람들, 특히나 투자로 인해서 지금까지 돈을 벌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채널링 매매로 인해서 돈을 계속해서 벌고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이 산 증인이기 때문에 이 채널링 매매는 저는 가끔 참고를 하고 있고, 이렇게 저항을 맞는다거나 아니면 돌파를 했을 때 이런 시점에서 저는 참고를 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들여볼 만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널 안쪽으로 들어와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상승이 일어난다고 치면 지금 한 28만 4천 원 부근까지는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저항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가격에서 어느 정도 횡보가 나온다고 하면 24만 원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채널 상단으로 다시 안쪽으로 들어와 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투자 참고용으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무턱대고 막 그렇구나 하고 매수하고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그때 상황을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 채널은 참고용이고, 이 가격대, 유의미한 가격대에 왔을 때 이때 시장에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어떤 이슈들이 나와주냐에 따라서 시나리오는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 이거는 뭐 재미로만 좀 보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오션도 안 보면 섭하겠죠. 자, 하나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일대부터 이제 주가 이제 채널을 만들면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지난 과거 2017년도 때 이제 거래 정지 풀리고 나서 다시 재개 시작했었던 이때부터 좀 채널을 그려보면, 사실 채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따로 개별적으로 해보셔도 됩니다. 자, 일단 저는 유의미한 가격대는 일단 거래 정지가 풀렸었던 이날의 저점 부분 1차 채널 기준선이라고 좀 정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주가 흐름이 있었지만 2020년도 코로나 시기 때 급락 나오고 나서 고가를 거래량 크게 발생하면서 찍었었던 이 고가를 두 번째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이은 다음에 이 채널링을 그대로 밑에 복사 붙여넣기로 해서 코로나 폭락 제일 저점 부분에 여기를 포인트로 기준 잡고 채널을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쭉 보니까, 이때 고가를 한번 채널 상단을 돌파를 했었다가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왔었다가 언더슈팅 나고 다시 한번 고가를 돌파를 했었는데, 이때도 채널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맞았었죠. 자, 그 다음에 언더슈팅 횡보 다음에 다시 이번에 상승 돌파가 나와서 채널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오션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채널링 매매를 제 기준에서 한번 매매를 해보자면, 이제 뭐 다시 조정이 온다고 한다면 이제 34,000원에서 한번 더 담아 볼 수 있는 주가 컨디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여기서 한번 더 위로 올려 쳐주기라도 한다면 한 5만 원 선까지는 한번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겠고, 만약에 여기를 또 세게 거래대금 동반해서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채널 상단선이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저항이 오면은 이 채널 상단 부분이 지지선으로 작동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분석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오션은 현대중공업보다 더 그리기가 어려웠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이렇게 채널을 만들면 이러한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이것도 이제 제 텔레그램 방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슈를 다루지는 않고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